저도 한 20대 후반에 1억을 모았었는데 그때 모았을 때는 직장인이었으니까 정기적인 수입을 무조건 다 묶으려고는 했어요. 적금을 들든 예금을 들든 펀드를 들든 저는 펀드를 좀 했거든요. 주식을 내가 몇 달 며칠에는 뭐 내가 정기적으로 S&P 500을 사겠다 이런 식으로 상여금 같은 거는 파킹 통장 같은 데 넣어놓고 쫙 다 돈을 묶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이제 비율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는 사실 세계 경제 상황에서도 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도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되게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코인에 예를 들어 몰빵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그런 다음에 내가 나는 그럼 이제 잠을 못 잘 것 같아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 사이에서 내가 비율을 가져가되 첫 번째는 각자 다른 상품을 소량이라도 좋으니까 다양하게 해보시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내 돈이 좀 안 새게 스케줄대로 맞게 움직일 수 있다면 프리랜서 같은 분들은 조금 어렵기는 하겠지만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틀에 가둬서 돈을 모으면은 돈이 더 빨리 모이는 것 같기는 해요. 살짝 과장을 보태서 조금 거지같이 저는 일단 취직을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한 케이스였고 재수 뭐 휴학 이런 것도 없었고 바로 했는데 월급이 절대 많지 않았거든요. 처음에 보고 깜짝 놀라고 그때 사실 이런 상품들이 많이 없었는데 그때 있었다면 더 많이 가입을 저도 할 수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아쉽기는 한데 그때 했는데 몇 년 동안 이제 돈을 모을 기간이 있잖아요. 예적금 같은 것도 항상 최신 거를 찾아보고 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제가 미국 테크주 펀드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조금 수익이 잘 나서 그래도 한 몇십 % 정도의 수익은 났었고 그거 하나랑 그때만 해도 중국 펀드가 나쁘지는 않았어가지고 중국 펀드를 같이 했었는데 둘이 그래도 수익이 조금 괜찮게는 나긴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투자의 영역이고 직접 투자도 많이 했는데 직접 투자는 그렇게까지는 많이 안 해서 ETF 위주로 주로 사기는 했고 생활의 영역은 제가 살짝 일찍 취직을 했기 때문에 거꾸로 친구들의 씀씀이가 그렇게 안 큰 것도 있었어요. 아무도 감히 오마카세를 먹으러 가자 이렇게 요즘은 하는데 애들이 그때는 이제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생활 씀씀이를 최대한 가지고 가려고 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집에서 이제 엑셀을 만들어 가지고 엑셀에 내가 나가는 고정 지출이 얼마가 있는지 이렇게 쫘르르륵 적고 고정 수입은 회사밖에 없으니까 회사 넣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럼 그 차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의 차익을 모았을 때 내가 한 달에 30만 원 쓰겠다 이렇게 딱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묵여놓은 식으로 하기는 했었어요. 펀드도 하고 저축도 하고 저같이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특히 수수료가 중요한데 연금도 마찬가지. 연금도 그래서 수수료를 잘 따져야 되는데 수수료가 좀 낮기 때문에 대신 이제 대면으로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계약서를 갖고 와서 뭐 이거예요 막 이렇게 사람을 볼 일은 없어요. 사실 예적금도 많이 활용을 했고 돈 최대한 안 쓰기. 제가 맨날 친구들 과소비하는 친구들한테 장난삼아 하는 얘기가 뭐 50% 세일이야 그럼 제가 안 사면 100% 세일이라고 필요한지 확인하고 돈을 쓰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선납이연 이제 적금하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선납이연인데요. 이게 선납은 먼저 낸다는 거고 이연은 나중에 낸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12개월짜리 적금이 있으면 6개월어치 먼저 내요. 맨 처음 시작할 때. 그다음에 끝날 때 6개월어치 돼요. 그럼 이게 어쨌든 뿔마가 맞아서 제로섬이 되면은 은행에서는 괜찮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게 좋은 게 맨 처음에 냈고 맨 마지막에 냈잖아요. 요 사이에 다른 예금을 한 번 더 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돈이 하나도 안 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적금도 갔다가 예금도 갔다가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선납이연을 가장 많이 추천을 하시는데 이게 모든 적금이 선납이연이 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 약관 중에서 이자 및 만기 지급금과 지연 입금 이렇게 된 그 조항이 있거든요. 거기서 뭐 늦출 수 있다, 앞당기 지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선납이연이 가능한 적금입니다. 두 번째는 우대 조건을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 제가 몇 달 전에도 적금 리뷰를 해봤더니 내가 절대 못 바꾸는 조건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나이, 만 34세 혹은 만 65세 이상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 레인지에 내 나이가 있으면 사실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애초에 가입하기 전에 보고 크로스아웃을 하는 게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금 다 끝나는데 그거 보면 이미 늦었잖아요. 사실 돈은 돈대로 묶이고. 비과세 상품들도 저는 추천을 합니다. 15.4%가 뗄 때 보면 되게 아깝기 때문에 추천을 하고 토스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초기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는 데는 저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26주 적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택시 타고 싶은데 참았어. 그러면은 그만큼을 이제 적금을 하게 해준다든지 이런 귀여운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초반에 돈을 모으는 습관 자체를 들이고 싶은 분들한테는 추천합니다. 아끼는 거는 저는 그것도 해봤어요. 많은 회사들이 그렇듯 직장인 동네들이 물가가 비싸단 말이에요. 삼성동, 뭐 을지로, 막 여의도 다 비싸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시락도 진짜 많이 싸들고 다녔어요. 거의 밥 안 사 먹고 아깝잖아요. 며칠 그러니까 팀원분들도 이제 같이 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분위기가 조금 살짝 바뀌었는데 그게 왜냐면 회사 근처 밥들이 많이 그렇게 있지도 않은데 너무 비싸고 그 어쨌든 임대료의 가격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하기 때문에 비싸기 때문에 도시락도 많이 싸들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는 그것도 해봤어요. 은행 가면은 저희 창구에서 상담을 받잖아요. 요즘이야 사실 어플도 워낙 잘 돼 있고 정보도 많고 뭐 유튜브에 설명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기는 한데 은행 가면은 은행원 분들한테 얘기를 하면 명함을 다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명함 이메일 받아놨다가 정말 디테일하게 내가 궁금하다 싶으면은 그 해당 상품이나 아니면 그분한테 따로 메일을 보면 고객센터보다 사실 훨씬 나아요. 그때는 그러기는 했는데 요즘은 이제 워낙 플랫폼이 많이 발달해 있으니까 그러긴 했습니다. 그런 분들 있으면 좀 가서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그냥 가서 펀드 가입하러 왔어요 훅 이렇게 너무 하지 말고 좀 세부적으로 약관 같은 거 뜨잖아요. 그럼 쭉 스캔하는데 사실 얼마 안 걸리거든요, 시간이. 그런 것도 좀 같이 체크를 하면서 보면은 저도 알아가는 게 있고 그분들 또 전문가가 바로 눈앞에 앉아 있는데 지금 물어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꼼꼼하게 챙기면은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얼마 모아야 된다, 뭐 50% 모아야 된다, 80% 모아야 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개인의 자유잖아요. 정말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사람이 태어나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인생은 과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생 자체를 즐겁게 사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이제 그런 거죠. 내가 80%를 모았을 때 너무 좋아, 뿌듯해. 막 통장에 돈이 쌓이고 뭐 1년 지나니까 작년에 비해서 내가 얼마를 벌었네? 요거 자체에서 행복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또 거꾸로 내가 뭐 이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으면서 궁상맞게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인지는 사람마다 저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가장 행복한 레인지가 좋은 것 같습니다. 강요를 할 생각은 사실 하나도 없어요. 주변 친구들도 아직 돈 씀씀이가 적으니까 그럴 수 있었던 환경이 있었던 것 같고 또 나이가 어느 정도 차면 제가 봤을 땐 사회생활 하다 보면 돈을 써야 되는 모먼트도 오는 것 같아요. 또 이제 후배들도 있고 그때는 이제 막내였으니까 좀 그런 것도 없었던 그런 환경적인 요인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못 모으는 것 같고 그래도 한 50~60% 요즘은 꾸준히 모으려고는 해요. 일단 내 집 마련이 좀 컸고요.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좀 돈을 많이 모아야겠다 싶었고 저는 어릴 때부터 돈 이렇게 막 차곡차곡 모으는 무언가들 있잖아요. 그런 성향이어가지고 어릴 때 부자가 된 키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책들도 많이 읽고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되게 어릴 때부터 사실 저희 엄마가 용돈을 주셨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용돈을 주셨는데 그 당시 물가로 이제 주 1,000원, 뭐 월 1,000원 이렇게 되게 조금 주셨어요. 근데 그 와중에 그걸 모아서 엄마랑 세뱃돈 받고 나서 은행에 가서 통장을 1학년 때 만든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도 기억이 되게 좋았어요. 내 통장으로 돼 있는 돈이 있고 그다음 돈이 매년 이제 조금씩 불어나잖아요. 이자는 그 당시에 별로 안 높은 상품이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돈을 조금 모아서 1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그런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커서도 돈을 계속 모아야 되고 사람이 사실 너무 돈 그러는 것도 별로 보기는 좋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돈은 저는 당연히 살아가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 자체도 아니고 아까 제가 인생은 과정이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게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이벤트들이 많아요. 근데 이 이벤트들을 진행을 할 때 내가 돈이 있어서 할 수 있었던 그 범위가 있고 아니면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그 범위가 있고 내가 거꾸로 돈이 없을 때 힘든 이벤트가 닥치면 인생이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갑자기 다칠 수도 있고 내가 갑자기 목돈이 나갈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나는 잘못한 건 없지만 인생에 많은 이벤트들이 있는데 그런 이벤트들을 조금 내 자신을 방어하면서 지키려면 어느 정도의 안정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래도 돈이 그 역할을 되게 크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막 너무 적금을 몰빵하세요 이런 거보다는 어느 정도는 돈이 들어가 있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이유가 첫 번째는 직장인 입장에서는 혹은 이제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신 분들은 날짜가 딱 맞게 할 수 있으니까 월급 들어오고 그 다음 날에 적금 넣어서 돈을 묶어두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추천을 하고요. 요즘 적금들 보면은 되게 소량 주는데 고이율 주는 적금들도 많아요. 근데 너무 이제 월에 너무 소량이기는 한데 그런 적금들을 이제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알려주셨는데 자기는 주식을 사면은 이제 거기 배당금이 나오잖아요. 그 배당금을 또 그 적금에 묶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되게 보고 현명한 자금 트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용카드 막 쓰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은 너가 못 참을 거면 쓰지 마거든요. 사실 신용카드를 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전제는. 근데 내가 딱 참고 나는 이번 달에 이만큼만 쓸 거야. 저번 달에 요만큼만 쓸 거야. 이런 각오가 되어 있는 분들은 사실 신용카드를 쓰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체크카드 같은 경우에 월회비 없죠. 전월 실적도 대부분 없죠.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연회비도 있고 물론 전월 실적도 있기는 하죠. 근데 있는데 요거를 내가 한 달씩 오면 또 얘가 캐시백을 해주거나 아니면 다른 혜택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걸 1년치를 계산을 해봤을 때 내가 연회비보다 더 높다. 아니면은 체크카드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다. 하면 신용카드를 하는 게 맞죠. 요즘 신용카드는 사실 꼭 돈을 쓰는 것만 하는 것도 아닌 게 아파트 관리비 같은 거 내잖아요. 근데 많은 카드들이 아파트 관리비는 전월 실적에서 제외를 한단 말이죠. 근데 얘는 전월 실적도 포함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전월 실적 포함해주고 뭐 보험비 포함해주고 이런 카드들이 있어요. 그럼 걔네는 발급을 받아놓고 그냥 여기 다 넣어놓으면 돼요. 그다음 두면 돼요. 그러면 혜택만 받고 실질적으로 내 돈 나가는 건 없는데 이걸 이제 통장에서 나가기 시작하면 딱히 혜택이 있는 거는 아니니까 이쪽으로 나가는 게 더 좋죠. 5% 할인해주고 막 이렇게 할인이 들어간단 말이죠. 어쨌든 내가 스트레스 안 받을 정도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인생이고 내가 즐겁자고 사는 건데 돈을 너무 아끼느냐 인생이 안 즐거우면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인생은 즐거우려고 사는 건데 그래서 요 포인트들을 잘 잡으면 좋겠고 저의 모토는 막 너무 막 억척스럽게 고통스럽게 이런 거보다는 내가 몰랐던 정책 하나 더 알면 어떤가 제도 같은 걸 하나 더 알면 그만큼 내가 덜 고통스럽게 돈을 모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뭐 청년 도약계좌도 그렇고 K패스 기동행 중에 더 나한테 이득인 걸 찾는다든지 그걸 한번 세팅을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좀 더 쉽게 뒤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막 너무 고통스럽게 막 밥 안 먹고 막 이런 거는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다 필요 없고 건강이 1순위이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뭐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한 상태로 돈을 모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좀 주의해야 될 점은 내가 너무 돈에 이제 막 포커스를 하다 보면 인간관계를 잃는 모먼트도 생기거든요. 사실 인간관계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관계라고는 생각을 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정 같은 거는 나중에 가서 내가 어떻게 힘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걸 수도 있고 그렇게 더불어 살아갔을 때 개인이 혼자 하는 것보다 많은 세상의 일은 특히 요즘같이 온라인이 발달한 세대는 더 많은 것을 어치브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되게 자극적인 썰로 올라오는 친구는 뭐 밥 샀는데 안 사고 막 이래서 막 싸우고 막 이런 썰들 있잖아요. 그런 썰의 주인공은 안 되시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본인한테도 별로 사실 지금은 몇만 원 이득인 것 같지만 긴 시간이 지났을 때는 별로 남는 게 없어요.